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혼자 집에 두고 떠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전화 한 통 없이 그는 어느 날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남겨진 건 기억을 잃어가는 노모와 이제 막 책임을 떠안게 된 여동생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으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후 10년. 동생은 어머니를 돌보다 늙었고 오빠는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식 날 그 도망간 오빠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건 버린 가족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말하지 못한 진실의 이야기일까요? 2012년 10월 15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박미영은 오빠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수 52세. 수척한 어깨에 낡은 회색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체크인 카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요. 미영은 5m 뒤에 서 있었습니다. 오빠가 돌아보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돌아봐 주기를, 뭐라도 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출국장 입구를 지나 사라지기 직전 오빠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돌아보려나.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출국장 문이 닫혔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는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캐리어 끄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안내 방송. 하지만 미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 누군가 불렀습니다. 오빠 친구 강태민이었습니다. 50대 초반 오빠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정수 형 잘 가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LA에서 잘 챙겨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이 그러던데요. 어머님 부탁한다고. 미안하다고. 네, 힘내세요. 태민은 어색하게 미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미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공항 로비 한가운데서 45세의 미영은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흘 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미영아. 오빠 무슨 일이에요? 나. 미영은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다시 붙였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태민이가 LA에서 사업하잖아. 같이 하자고 해서. 갑자기요? 엄마는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미영아, 엄마 좀 부탁한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예요? 12년 동안 엄마 돌보시다가 갑자기. 미안해, 나도 좀 숨 쉬고 싶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친 목소리. 무너질 것 같은 목소리. 오빠. 엄마, 요양보호사 선생님 연락처 줄게. 김선녀 선생님이야. 좋은 분이셔. 그리고 매달 돈 보낼게. 엄마 간병비랑 생활비. 미안해, 미영아. 오빠 잠깐만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당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10월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춥게 느껴졌습니다. 박미영은 중학교 음악교사였습니다. 분당의 한 중학교에서 20년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미영은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한때는 피아니스트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졸업 후 교사가 됐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월급이 나왔고 방학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만족했습니다. 45세 미혼이었습니다. 연애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20대에 몇 번 만났습니다.
30대엔 선도 봤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미영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저녁장을 봤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주말엔 성가대 연습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성당 성가대에서 반주를 맡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미아동에 있는 오빠네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러요. 엄마 저 왔어요. 미영이 왔구나. 어머니 이순자는 미영을 알아봤습니다. 아직은요? 치매 초기였습니다.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습니다. 오빠는요? 응, 장 보러 갔어. 오빠는 항상 바빴습니다. 어머니 밥을 챙기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1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오빠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빠 힘들지 않으세요? 미영이 물으면 오빠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돌볼게. 넌 내 인생 살아. 미영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오빠가 알아서 할 거라고. 자신은 가끔 들러서 용돈 드리고 과일 사다 드리면 된다고. 그게 1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빠는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돌아온 미영은 며칠간 멍하니 지냈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LA 잘 도착했어. 김선녀 선생님 연락처야. 주 5회 하루 4시간 와주신다. 비용은 내가 보낼게. 미안해. 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왔습니다. 미영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미영은 미아동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러요. 오빠가 떠난 후 처음이었습니다. 다세대 주택 2층 낡은 철문을 열었습니다. 김선녀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아, 미영 선생님이시죠? 정수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에 계세요. 들어가세요. 미영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평 남짓한 작은 방.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영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너 왔구나. 네, 엄마.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미영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수 오빠는요? 정수? 정수가 누구더라? 미영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오빠요. 정수 오빠. 아, 정수. 정수는 어디 갔더라?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한 달이 됐지만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주름진 손. 한때 이 손이 미영을 안아줬습니다. 시장에서 야채를 팔던 손.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 엄마,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라.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멍했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영은 그날 저녁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월 말 미영은 교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명예퇴직 신청하려고요. 교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갑자기 왜요? 아직 45세밖에 안 됐잖아요. 가정 사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제가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양원은 안 되나요? 어머니가 싫어하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좋고 싫음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영은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20년을 걸었던 복도였습니다.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미영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눌렀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미영은 슈베르트의 즉흥곡을 쳤습니다. 학창 시절 즐겨 치던 곡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퍼서인지 후회해서인지. 미영은 그냥 울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음악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미영의 눈물이 건반 위로 떨어졌습니다. 12월 말 미영은 분당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월세로 내놓았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피아노 악보들. 성가대 사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미영 씨 정말 가는 거예요? 네, 어머니 돌봐야 해서요. 힘들 텐데. 우리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미영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축축했습니다. 친구 한지연이 미영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미영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응, 고마워. 정말 괜찮아?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의 차가 떠났습니다. 미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미아동 다세대 주택 앞. 2013년 1월의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은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철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니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누구니? 미영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 미영이에요, 엄마. 이제 여기서 같이 살 거예요. 그래? 잘 됐네. 어머니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미영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6평짜리 작은 방.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 곰팡이 핀 천장. 이제 이곳이 미영의 집이었습니다. 미영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1월의 밤 공기는 날카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미아동 골목이 보였습니다. 낡은 집들, 좁은 길, 가로등 하나.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시작이구나. 10년의 시작. 미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20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오빠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미영은 단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미영의 10년이 시작됐습니다. 2015년 7월 장마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젖은 이불을 빨래 건조대에 널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이번 주에만요. 어머니는 이제 밤에 화장실을 가지 못했습니다. 기저귀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이불이 젖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뭐가? 어머니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틀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5분 전에 본 장면도 새로웠습니다. 미영은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2년 반 동안 매일 빨래를 했습니다. 기저귀, 이불, 속옷, 옷까지. 세탁기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미아동 골목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벽지 모서리가 들떴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미영은 제습제를 갈았습니다. 벌써 3번째였습니다. 이번 달에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선녀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못 갈 것 같아요. 네? 왜요? 손자가 아파서요. 며느리가 일 나가야 하는데 제가 봐줘야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선생님.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선녀 선생님은 주 5회 하루 4시간만 왔습니다. 그 4시간이 미영의 전부였습니다. 장을 보고 은행에 가고 잠깐 숨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김선녀 선생님이 자주 빠졌습니다. 가족 일로 개인 사정으로. 미영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2015년 8월 오빠에게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잔액 그대로였습니다. 오빠는 매달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김선녀 선생님 급여가 40만 원, 나머지는 생활비였습니다. 미영은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이번 달 송금 안 됐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미영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미영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연락도 없이 돈도 보내지 않고 3년 가까이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오빠는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명예퇴직금으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조금씩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선녀 선생님께 급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송금이 늦어져서요. 제가 먼저 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은데요. 다음에 주셔도 돼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김선녀 선생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미영은 통장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이 돈으로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9월 초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사정이 생겼어. 다음 달부터 다시 보낼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왜 연락이 없었는지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미영은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몇 번이고 지웠습니다.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10월 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50만 원. 미영은 그 돈으로 밀린 공과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기저귀를 샀습니다. 2016년 봄 어머니가 넘어졌습니다. 미영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30분만 비웠습니다.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영은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다리가 아파.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X-레이를 찍었습니다. 대퇴골 골절이었습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80세 고령이시고 치매가 있으시니까 전신 마취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보존적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깁스하고 안정을 취하는 거죠. 하지만 회복이 더딜 겁니다. 미영은 고민했습니다.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걷지 못했습니다. 휠체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일부를 충당했지만 나머지는 미영이 내야 했습니다. 미영은 또 자신의 통장을 열었습니다. 퇴직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17년 여름 미영은 거울을 봤습니다. 50세가 됐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옮기다 보니 생긴 자세였습니다. 미영은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5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한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미영아,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응, 그냥 그래. 힘들지? 나 이번 주말에 갈까? 아니야, 괜찮아. 바쁘잖아. 미안해, 미영아. 내가 자주 못 찾아가서.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고 미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여름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미영은 한 달째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김선녀 선생님이 오는 4시간을 제외하곤 미영은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미영은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에어컨을 켰습니다. 어머니가 더워하셨습니다. 엄마, 시원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부채질을 했습니다. 천천히, 오랫동안. 2017년 가을, 이웃 김씨 아저씨가 미영을 불렀습니다. 미영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이 집 말이에요. 오빠 명의잖아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미영 씨가 돌봐도 법적으론 오빠가 주인이니까. 네. 오빠한테 명의 이전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증여를 받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오빠 거구나. 5년을 살았지만 법적으론 미영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12년을 먼저 돌봤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씁쓸했습니다. 오빠에게 문자를 쓰려다 지웠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빠, 이 집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너무 뻔뻔해 보였습니다. 오빠, 저도 엄마 돌보고 있어요. 인정해 주세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영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겨울, 김선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내년부터 못 올 것 같아요. 미영은 멈췄습니다. 왜요? 손주를 봐야 해서요. 며느리가 직장을 다시 다니기로 했거든요. 그러시군요. 정말 미안해요. 다른 분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김선녀 선생님은 12월 말까지만 왔습니다. 미영은 다른 요양보호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달랐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오빠가 보내는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미영은 다시 자신의 통장을 열었습니다. 퇴직금은 이제 거의 바닥났습니다. 어떻게 하지? 미영은 계산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틴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으로요. 5년 만에.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허무한 웃음이었습니다. 2018년 1월 미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주 3회로 줄였습니다.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미영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요양보호사가 왔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주말은 미영이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와상 상태였습니다. 혼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여야 했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야 했습니다. 목욕도 시켜야 했습니다. 미영의 하루는 이렇게 흘렀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어머니 기저귀 확인. 젖었으면 갈기. 세수시키기. 아침 식사 준비. 한 숟가락씩 먹이기. 어머니 약 챙기기. 빨래. 청소. 오전 11시 점심 준비.
다시 한 숟가락씩 먹이기. 설거지. 어머니 낮잠. 오후 3시 기저귀 갈기. 간식 먹이기. 휠체어에 앉히기. 거실로 모시기. 오후 6시 저녁 준비. 먹이기. 설거지. 어머니 목욕시키기. 밤 9시 잠자리 준비. 기저귀 갈기. 침대에 눕히기. 밤 10시 미영의 시간. 하지만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함. 그냥 누워있음. 2018년 봄 미영은 허리를 다쳤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휠체어로 옮기다가 삐끗했습니다. 순간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미영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미영을 봤습니다. 미영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파스를 붙였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가가 푹 꺼졌습니다. 뺨도 홀쭉했습니다.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미영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곧 가라앉았습니다. 분노할 힘도 없었습니다. 미영은 그저 체념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운명이구나. 엄마를 돌보는 게. 체념은 편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미영은 그렇게 견뎠습니다. 2018년 여름 어머니가 미영을 봤습니다. 너 누구니? 엄마, 저 미영이에요. 미영이? 미영이가 누구더라? 미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엄마, 너 우리 집 사람이니? 네, 엄마. 저 딸이에요. 딸? 내가 딸이 있었나?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데. 엄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미영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빠의 번호를 봤습니다. 전화할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돌아오라고? 미영은 결국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미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그러면 끝이야. 미영은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견디기로. 끝까지. 그게 미영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여름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아동은 조용했습니다. 미영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영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시간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 그리고 그때가 오면 무언가 달라질 거라는 것.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긴 밤이었습니다. 2019년 겨울 미영은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미영 자신이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입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입원은 안 됩니다. 집에 환자가 있어서요. 하지만 상태가 괜찮습니다. 약만 주세요. 미영은 약을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배가 아팠습니다. 미영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서워. 아무도 없어. 미영은 3시간을 비웠습니다. 어머니 혼자 있던 3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괜찮아요.
미영은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뼈만 앙상한 몸이었습니다. 85세의 어머니는 40kg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고파? 네, 지금 밥 해드릴게요. 미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배가 쓰렸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었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경고했습니다. 고령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외출을 삼가라고. 미영은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도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마스크를 샀습니다. 손 소독제를 샀습니다. 요양보호사 이선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당분간 못 올 것 같아요. 왜요? 제 남편이 기저질환이 있거든요. 밖에 나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요. 그러시군요. 정말 죄송해요. 이선희 선생님은 그렇게 그만뒀습니다. 미영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새 요양보호사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 집은 더욱 기피했습니다. 미영은 포기했습니다. 그냥 혼자 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봄 미영의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다 썼습니다. 남은 건 오빠가 보내는 50만 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공과금, 식비, 어머니 기저귀가 약값. 한 달에 80만 원은 들었습니다. 미영은 분당 아파트 월세를 올렸습니다.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세입자가 불만을 표했지만 미영은 사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요. 세입자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미영은 그 돈으로 겨우 버텼습니다. 2020년 여름 미영은 거울을 보다 놀랐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샜습니다. 53세였지만 70대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미영은 거울을 치웠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미영은 어머니를 씻기다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욕조에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제가 좀. 미영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신이 또렷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미영은 다시 어머니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미영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말랐습니다. 2020년 가을 친구 한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나야. 오랜만이지? 응, 지연아.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미영아, 나 이번 주말에 갈게. 얼굴 좀 보자. 아니야, 괜찮아.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 그래도 정말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미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지연이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초라하고 늙고 지쳐 보이는 모습을요. 2021년 봄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에게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삼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엄마, 좀 더 드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먹기 싫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엄마, 이것만 드세요. 미영은 애원했습니다. 어머니가 먹지 않으면 더 약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몇 숟가락만 먹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영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영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는 뭘 하지?
8년을 어머니만 돌봤습니다. 미영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가 있었고 밤에 잠들 때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 그게 내 정체성인가? 미영은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가 무서웠습니다. 나는 그때 뭘 할 수 있을까? 55세의 백발 노인이 된 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2021년 여름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다음 달엔 30만 원만 보낼게. 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화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따질 용기도 없었습니다. 미영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분당 아파트 월세를 또 올렸습니다. 90만 원으로. 세입자가 항의했습니다. 이러시면 이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자는 결국 나갔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80만 원에 겨우 구했습니다. 전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미영은 절망했습니다. 2021년 가을 미영은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됐네요. 왜 이렇게 방치하셨어요? 일이 있어서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은 못합니다. 하지만 물리치료만 받을게요. 미영은 일주일에 2번 병원에 갔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1시간씩 어머니를 혼자 두고요. 돌아오면 어머니가 항상 울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아파서. 미영은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2021년 겨울 미영은 성당에 갔습니다. 9년 만이었습니다. 새벽 미사였습니다. 어머니가 자는 사이 1시간만 나왔습니다. 성당은 그대로였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성가. 미영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사가 진행됐습니다. 미영은 기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주님,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요? 미영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미영은 성당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구나. 완전히. 오빠도 친구도 신도 미영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스스로 견뎌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깨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잠깐 바람 쐬러요, 엄마. 놔두고? 미안해요. 어머니는 미영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눈이 맑았습니다. 힘들지?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힘들어. 미안하다, 미영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2022년 1월 초 어머니의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미영은 알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엄마, 저 미영이에요. 알죠? 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미영을 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내 딸.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미영아. 아니에요, 엄마. 정수는 어디 있니?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 보고 싶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1월 14일 새벽 4시 30분 어머니의 숨이 멈췄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 무게가 빠져나가는 손. 엄마. 미영은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10년 만의 전화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오빠, 나 미영이에요. 미영아. 엄마 돌아가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다. 내일 들어갈게. 네. 미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10년이.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온다는 것을요. 오빠와의 대면. 그리고 아직 하지 못한 말들. 미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미아동 골목에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내일 올 오빠를 만날 준비를. 10년간 쌓인 모든 것을 쏟아낼 준비를. 미영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끝까지 지켰어요. 혼자서.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영은 자신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 잘했어. 정말 잘 버텼어. 작은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을 견딘 미영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밖에서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의 작은 장례식장. 미영은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얼굴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 건강하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몇 명 왔습니다. 먼 친척들, 어머니의 옛 동네 이웃들. 미영은 일어나 절을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편히 가셨어요? 네, 편히 가셨습니다. 미영은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10년을 준비한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5시 빈소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 박정수가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숨이 멎었습니다. 오빠는 늙어 있었습니다. 62세. 하지만 70대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몸은 말랐습니다. 양복이 헐렁했습니다. 오빠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영정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미영은 오빠를 봤습니다.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10년 전 인천공항에서 본 그 모습. 하지만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오빠가 일어났습니다. 미영을 봤습니다. 미영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미영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편찮으셨구나. 오빠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네. 미영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고생했어. 네. 다시 침묵이 왔습니다. 오빠는 빈소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영도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빈소엔 미영과 오빠만 남았습니다. 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영아, 밥 먹어야지. 뭐 좀 시킬까? 괜찮아요. 그래도 배 안 고파요. 미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아, 나
오빠 내일 상속 얘기하실 거예요? 미영이 끊었습니다. 오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미아동 집이요. 오빠 명의잖아요. 미영아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시고 전화 한 통 없다가 엄마 돌아가시니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돌아가시니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미영아. 오빠는 12년 돌봤다고 했지만요. 미영은 오빠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10년을 혼자 견뎠어요. 오빠가 떠난 그날부터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예퇴직했어요. 45살에 분당 집 빼서 미아동으로 갔어요. 6평짜리 곰팡이 피는 집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하루도 쉰 적 없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오는 4시간 빼고는 혼자였어요. 미영아 미안. 미안하다고요? 미영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오빠 돈 보내줬다고 생각하시죠? 한 달에 50만 원. 요양보호사 선생님 급여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제 퇴직금으로 썼어요. 8년 만에 다 떨어졌어요. 몰랐어. 몰랐다고요? 관심이 없으셨죠? 전화 한 번 안 하셨잖아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저 못 알아보셨어요. 너 누구니? 매일 물으셨어요. 제 딸도 잊으셨어요. 오빠도 잊으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 물으셨어요. 미영은 목이 메었습니다. 정수는 어디 있니? 엄마가 오빠 보고 싶어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오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아, 저는 뭐예요? 10년을 돌봐도 법적으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도 오빠 거예요. 엄마 마지막도 오빠 찾으셨어요. 미영은 울었습니다. 1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왜 혼자 남겨졌어요?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오빠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나 아팠어. 네? 2012년 9월에 폐암 진단 받았어. 3기였어.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5년 생존율 30%라고. 항암 치료 받아야 한다고. 오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생각했어. 미영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엄마는 이미 치매셨고 너는 내 인생 살고 있었고. 오빠. 내가 너한테 말하면 넌 분명 일 그만두고 나 돌보러 올 거잖아. 엄마랑 나 둘 다 돌보게 할 순 없었어. 오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영을 봤습니다. 그래서 떠났어. 미국으로. 태민이가 LA에 있으니까 거기서 치료받으면 되겠다 싶었어. 미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항암 받으면서 일했어.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했어. 병원비 벌려고. 너한테 보낼 돈도 벌려고.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아 나는 내가 엄마 돌보게 될 거 알았어. 그래서 더 미안했어. 하지만 나까지 떠안게 할 수는 없었어. 왜 말 안 하셨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하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미영은 오빠를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야윈 몸. 이제야 보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미영아. 정말 미안해. 오빠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2013년에 해놨어. 미아동 진명의 이전 서류야. 내 이름으로. 미영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넌 몰랐을 거야. 내가 말 안 했으니까. 그 집은 진작 내 거였어. 오빠. 미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오빠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 10시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미영과 오빠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가 두 남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은 어떠세요? 암은 관해 상태야. 다행히 9년 버텼어. 다행이에요. 응, 다행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미영아, 네, 10년 혼자 버텨줘서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몰라서 미안해요. 오빠 상황을.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는걸. 오빠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같이 하자. 응? 미영은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네, 오빠. 다음 날 아침 49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 좋아하시던 거 뭐였지? 호박죽이요. 단팥죽도 좋아하셨어요. 그래, 맞다. 그거 준비하자. 미영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빠는 기억하세요? 응. 12년 돌봤는데 어떻게 잊겠어. 저도 10년 돌봤는데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빈소 밖으로 1월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오해도 원망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빠와 함께하는 시작.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시작. 미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영과 오빠가 다시 만난 하늘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미영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이제 괜찮아요. 서로 있으니까.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남매를 축복하는 것처럼. 장례식장 복도에서 오빠가 물었습니다. 미영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미영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생각 안 해봤어요. 천천히 생각해. 이제 시간 있잖아. 오빠는요? 나는. 오빠는 웃었습니다.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많이 못해준 것 같아서. 미영도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있어요. 우리. 그래. 두 남매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긴 복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미영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된다.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견딘 미영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선물이었습니다. 밖에서 새들이 울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 봄, 미영은 미아동 집을 정리했습니다. 오빠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낡은 옷가지, 오래된 사진첩, 손때 묻은 그릇들. 어머니의 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노트가 나왔습니다. 미영이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2010년 3월 15일자 일기였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정수는 착한 아이다.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 자기가 아파도 말 안 할 것 같다. 미영이는 강한 아이다. 혼자서도 잘 살 거다. 하지만 두 아이가 서로 의지하면 좋겠다. 내가 없어도. 미영은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도 미영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엄마가 다 알고 계셨네.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남매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5월 49제가 끝났습니다. 미영과 오빠는 미아동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힘들었던 기억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미영은 그 돈의 절반을 오빠에게 주려 했습니다. 오빠가 12년 돌보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가져. 하지만 미영아, 나는 이미 받았어. 9년 더 살았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오빠는 웃었습니다. 미영도 웃었습니다. 결국 미영이 돈을 받았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몫으로 작은 카페 창업 자금을 보탰습니다. 2022년 7월 마포구 작은 골목에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상호는 순자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순자의 이름을 땄습니다. 오빠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미영은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엔 작은 피아노가 놓였습니다. 미영이 분당 집에서 가져온 피아노였습니다. 오후 시간 손님이 없을 때 미영은 피아노를 쳤습니다. 슈베르트, 쇼팽, 드뷔시. 20년 만에 다시 치는 곡들이었습니다. 손은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미영은 음악이 즐거웠습니다. 누나, 피아노 정말 잘 치네.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은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친구 한지연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미영아. 지연아, 어떻게 알고 왔어? SNS에서 봤어. 여기 분위기 좋다며? 두 사람은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습니다. 1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 들으려. 미영아, 너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엔 너무 지쳐 보였거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땐 정말 힘들었어. 지금은? 지금은 괜찮아. 오빠도 있고 이 일도 재밌고. 지연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미영도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카페에 작은 트리를 놓았습니다. 오빠가 장식을 달았습니다. 미영아, 이거 여기 괜찮아? 좋아요, 오빠. 손님들이 트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SNS에 올렸습니다. 순자의 집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난 뒤 오빠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네, 오빠. 잘하고 있어요. 엄마도 기뻐하실까? 미영은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따뜻한 조명, 피아노, 커피향. 그리고 오빠.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오빠는 웃었습니다. 카운터 벽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 쓴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2023년 봄, 미영은 성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가대 연습에도 참여했습니다. 반주는 다른 사람이 맡았습니다. 미영은 소프라노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성가였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만큼 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행복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한 성가대원이 말했습니다. 미영 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 간병하느라요.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미영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미영은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후회 안 해요? 미국 생활. 오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아니, 안 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 저도요. 10년이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요. 왜? 엄마 마지막을 제가 지켰잖아요. 그리고 미영은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를 다시 만났잖아요. 오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미영아. 저도요, 오빠. 2024년 가을, 미영은 56세가 됐습니다. 백발이었지만 이제 염색을 했습니다. 갈색으로요. 얼굴엔 주름이 있었지만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카페는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손님도 꾸준했습니다.
미영과 오빠는 매일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이름이 순자인데 누구 이름이에요? 저희 어머니 이름이에요. 아, 그렇구나. 좋은 이름이네. 네, 좋은 분이셨어요. 미영은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미영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처럼요. 2024년 12월 1일. 오늘 카페에 손님이 많이 왔다. 오빠가 만든 호박 라떼가 인기였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호박죽 맛을 내려고 오빠가 많이 연구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한다. 오빠가 뿌듯해했다. 12월 10일. 오늘 피아노를 오래 쳤다. 슈베르트 즉흥곡. 학생 때 즐겨 치던 곡이다. 손님 한 분이 눈물을 흘리셨다.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하셨다. 나도 엄마 생각이 났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오빠와 저녁을 먹었다. 간단하게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다. 오빠가 와인을 샀다. 둘이 한 잔씩 마셨다. 오빠가 말했다. 우리 잘 살고 있지? 나는 대답했다. 네, 오빠. 잘 살고 있어요. 미영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의 겨울밤이었습니다.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10년의 고통. 그 시간이 미영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빠의 침묵. 그 침묵이 오해를 낳았지만 결국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그 상실이 아팠지만 남매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모든 것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슬펐던 순간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영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카페 문을 열 것입니다. 오빠와 함께요. 손님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고 피아노를 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지만 미영에겐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10년을 견딘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입니다. 창밖의 눈은 조용히 내렸습니다. 순자의 집 간판에 눈이 쌓였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미영과 오빠는 함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이순자가 바랐던 것. 두 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늦었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돌아보면 둘 다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 묻지 않아서 멀어진 마음. 가족은 늘 곁에 있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마음을 놓지 못해서 가족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말하지 못한 마음 하나쯤 가슴에 품고 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은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